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킥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주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유사 투자 전문 법령으로 인하여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이 오늘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영상 올렸던 것 중에 어떤 영상을 올려드렸냐면 3분기 실적이 수출 데이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 관련 종목군들이 일부 이제 괜찮은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다른 모멘텀을 비벼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화장품이 오늘 급락했던 이유는, 그리고 일부 업종들이나 일부 종목군들 중에서 화장품처럼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화장품이든 전력기기든 3분기 수출 데이터가 2분기 대비해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을 거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실적 모멘텀이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려고 하고 있고, 그게 없다면 이제 밸류업이니 대왕고래니 이런 모멘텀 플레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요건 이제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자, 이게 그나마 지금 화장품 수출은 최상위권 수출 데이터예요. 자, 이게 미백입니다. 미백 수출 데이터 같이 보시죠. 전체 수출이에요. 아시다시피 9월달은 추석이 있어서 절대적인 금액으로 이 수출 데이터 금액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영업일수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영업일수 기준으로 이제 뽑아낸 것이고, 그렇다면 8월달에 그리고 7월달에 요거 두 개 지금 합쳐가지고 평균을 냈어요. 8월달은 10일치 수출 데이터라고요. 그럼 이게 QOQ로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면은 YY로 2%에다가 QOQ로 마이너스 10%인데 8월 달에 한만, 이건 지금 일평균 수출 데이터로 이제 해놓은 거고, 이걸 절대 금액으로 뽑아서 보면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거 9월 달에 영업일수도 적은데 절대 금액으로 QOQ로 화장품 수출이 잘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은 야, 그래도 지역별로 괜찮지 않을까? 이미 지금 중국 쪽은 이 트렌드로면 QOQ랑 YY로 폭망이에요, 폭망. 그러니까 이제 중국 관련된 이 수출 데이터가 묻어 있는 애들은 이제 3분기도 답이 없어 보이는 거고, 그나마 미국을 보게 되면 지금 일평균 수출 데이터만 고려했을 때, 요게 이제 에버리지를 일평균 수출 데이터로 고려한 거예요. 근데 영업일수가 9월 달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때 이 수출 데이터가 QOQ로는 안 나온다고요. 그럼 그나마 YY로 봐야 되는데, 주가는 지금 이빠이 엄청나게 뽑아놨고, 마치 QOQ로 계속 성장할 것처럼 뽑아놨다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밀려서 튕겨버린 건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지금 이번 8월 달이 좀 그나마 괜찮은 거지, 여기 이제 9월 달에 절대적으로 이거 화장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야, 이게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때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영업일수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당연히 이제 2분기, 3분기의 어떤 평균적인 거보다는 이제 4분기가 오히려 좋아질 것 같다. 그 생각을 아마 할 거고, 그러면 요거 11월 중순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 이 3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10월 달에 이 수출 데이터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이 9월 달 수출 데이터는 이 절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영업일수가 추석 때문에 적어서 절대 금액이 적기 때문에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실적 모멘텀은 없지 않겠냐. 자, 이게 메이크업이에요. 메이크업도 지금 YY로 전체 기준으로 보게 되면 YY로 3% 밖에 안 돼요. 이거 일평균이잖아요. 이게 절대 금액으로 치환하게 되면은 감익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9월 달에 영업일수가 적으니까. 미국도 보게 되면 미국도 일평균 수출이 8월 10일치에 불과하지만 그 전월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물론 이제 YY는 좋죠. 자,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주가는 이미 YY로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QOQ로 수출이 안 나오면은 주가가 이 한번 멈춰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게 지금 똑같은 논리가 어디에도 적용이 되고 있냐면 변압기도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압기도 오늘 수출 데이터들이 많이 이제 박살이 났죠. 그래서 어제 이제 영상에서 지금 수출 데이터 관련된 종목군들을 비벼볼 만한 상황이 되는 게 올해 전약 후강의 어떤 스타일의 종목군들이 그나마 볼만하지, 지금 상반기에 엄청 달렸던 애들이 3분기 때 수출 데이터가 주가를 뒷받침하기에는 좀 버겁다. 특히 9월달 영업일수가 적지 않냐. 그걸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한 애들의 12개월 전 수익률과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2개월 전 수익률과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비슷한 위치에 간다고 하면 일부들은 이미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비슷비슷하게 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코스메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더 있겠죠. 클리오도 이제 비슷한 구간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가의 조정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저점을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왜냐면 영업이익 증가율이랑 12개월 전 수익률 증가율이 어느 정도 매칭되는 구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3%고 1%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매칭이 좀 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콜마도 뭐 영업이익 증가율이랑 12개월 전 수익률, 이게 아마 날짜를 제가 8월 13일로 이제 픽스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 한 12개월쯤의 어떤 적인 평균적인 어떤 주가 수익률을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것도 펌텍코리아도 대략 대충 비슷한 구간으로 왔고, 클리오도 이제 비슷한 구간으로 왔다고 생각이 들고, 실리콘2는 원래 이제 밸류에이션을 적게 받다가 밸류에이션을 할증받은 요인들을 고려하면은, 그래, 영업이익 증가율이랑 12개월 전 그 주가 수익률의 비교를 보면 어느 정도 왔네. VT도 이제 비슷한 구간까지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스메카도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비슷한 구간까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중소형 화장품들이 QOQ로 숫자가 안 나오니까 어느 순간적으로 그러면 주가가 YY로 증가한 수준 위치만큼 조정이 돼버린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 위치와 주가의 과거 12개월 전 대비 수익률, 그러니까 1년 전 이맘때쯤의 수익률과 주가 수익률과 영업이익 증가율의 위치가 어느 정도 비슷한 구간까지 조정을 받아버린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아버리면 이게 주가가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을 힘을 가질 수 있는 구간으로 점진적으로 들어갈 테니까, 이게 여기서 계속 연속적인 급락이 나올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주가 모멘텀을 우리가 수출 모멘텀이 되면서 다음 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할 수 없는 수출 데이터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9월 달에 영업일수가 절대적으로 적으니까 이게 QOQ로 화장품이 수출 데이터가 짜릿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한번 접었다 가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고민을 이제 같이 해줘야 되고, 이거를 이제 그 마냥 이제 보지 않고 뭔가 주가상으로도 워닝 이제 이상한 신호를 발견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챗GPT 통해 가지고 이제 상대 강도 이런 거 뽑아서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화장품 지수가 쭉 있다가 8월 7일부터 화장품 지수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50개 중에서 상위 10등을 뽑아봤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각도를 보고 화장품 지수에 대한 리스크도 좀 체크할 수 있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뭐 사건이 터지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다음번에는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고민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수출 데이터가 3분기 때 QOQ로 좋은 게 별로 없는데, 안 그래도 지금 화장품이 최상위권인데 화장품도 지금 쉽지 않지 않냐, 그 얘기를 이제 텔레그램에도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이게 왜 이러지? 예, 텔레그램에도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QOQ로 별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장품의 비중이 좀 많이 이제 줄여놓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콜마랑 코스맥스 이런 거 두 개만 이제 ODM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시간 지나면,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한국콜마 대비해서 코스맥스는 대손 충당금에 대한 리스크가 3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당장 3분기 실적이 불확실해 보이는 느낌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손절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고, 한국콜마도 비중을 줄여야 됐었던 게,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 화장품 지수에 대해서 이 상대 강도도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시장에서 이제 생각했을 때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났으니까
이 실적 시즌에 대한 실적 모멘텀 플레이는 종료된 거다. 내일까지 실적 발표잖아요. 14일까지. 어느 정도 종료된 거고, 화장품 그리고 전력기기 마찬가지고, 이런 수출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3분기를 우리가 버티기에는 그 수출 모멘텀, 그러니까 주가가 버텨줄 수 있는 실적 모멘텀이 좀 약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도 뭐가 있냐면, 이 상황에서 9월 달에 똑같이 이제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만약에 발생을 했어요. 그럼 금리 인하가 발생을 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25bp면은 야 이거 가지고 경기 둔화 리스크를 막을 수 있겠냐? 또는 금리 인하가 50bp가 나오면 야 이거 진짜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9월 달에 추석 지나고 나서 발생하는 금리 인하는 조금 내려도 문제, 많이 내려도 문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번에 리스크를 두들겨 맞고 가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분기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수출 데이터가 그동안 잘 나왔던 수출 데이터가 3분기가 QOQ로는 짜릿한 임팩트는 없다. 그러면은 이게 주가가 3분기 때 조정받을 때 우리가 실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으니까 주가가 버텨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3분기 때 그동안의 주도주들도 버텨주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3분기 때 갑자기 시장이 조정이 발생하면 야 이거 주가가 버텨줘야 되는데 QOQ로 실적 모멘텀이 당장 없고, 이게 해소되려면 11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 10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주가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대부분 다 11월에 대선 우려가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거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수출 데이터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YY로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꾹 참고 버텼다가 10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좋아져야 되겠죠. 9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평균 수출 데이터가 9월 달에 갑자기 좋아지면은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가는데, 어쨌든 9월 달에 절대적인 금액은 영업일수가 적으니까 이 수출 데이터의 임팩트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으니, 데이터를 잘 보면서 저는 이제 10월 달에 10일치의 화장품의 수출 데이터가 3분기 대비해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지가 있다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수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말은 거꾸로 해석을 하면, 야 이거 운 없으면 9월 말까지 화장품이든 전력기기든 임팩트가 별로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드렸듯이 밸류업 지수나 이런 거 봐야 되고, 바이오에서 개별 모멘텀 이런 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대왕고래나 이런 것들도 모멘텀이 그 실적 모멘텀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잘 뒤져서 봐야 되고, 뭐 현대로템 같은 방산 같은 계약 모멘텀이나 MSCI 모멘텀 이런 것들을 자꾸 뒤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어제와 오늘 이어서 오늘 화장품 박살난 것까지 같이 이제 한꺼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